자, 기자수첩 안지용입니다. 뉴진스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많이 나오는 게 나가려면 나가라. 위약금 3천억 원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로 그 정도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직접 수치를 통해서 이걸 계산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25일 이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5일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4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진스는 민희진 어두어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고요. 지난 11일 이와 관련된 긴급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자,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앞선 컨텐츠를 통해서도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민지가 얘기했던 방 회장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두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달라고 했던 이 요청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25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브가 뉴진스의 요구를 수용한답니다. 민 전 대표를 원하는 대로 복귀를 시키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어두어로 되돌려 놓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입니다. 일단 앞서 하이브 이재상 대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원칙이 뭘까요? 원칙은 말 그대로 원래의 규칙, 내규, 법적인 토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얘기예요. 즉 여기서 임의로 민 대표를 복귀시킨다. 이사회를 거쳐서 해임시킨 전 대표를 멤버들이 원한다고 임의로 복귀시킨다. 이게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하이브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코 뉴진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를 통했다. 이건 절차를 밟은 거고 엄밀히 말해서 지금 뉴진스의 요구는 개인의 요구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하이브는 이미 민 전 대표에 대해서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니까 누가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민 대표를 다시금 복귀시킨다는 것은 하이브 입장에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의 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뉴진스가 결국은 하이브의 방침에 따른다. 이거는 시나리오 1 다음으로 확률이 낮습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 이후에 2주 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원했는데 하이브 안 들어줬을 때 아휴,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굳이 그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25일 표준 계약서상의 그 14일까지 염두에 두고 최후 통첩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는 사실 그들도 알 겁니다. 하이브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하이브는 못 받아들일 거야 라고서는 그들끼리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5명만 얘기했는지 누가 또 함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 그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는 세워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에는 안 들어줘? 못 들어줘?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냥 하이브랑 그냥 가야지. 사이는 안 좋지만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경우의 수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이브 안에 이때 활동을 보이콧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들은 7년 계약이 묶여 있어요.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5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민 전 대표를 복귀해달라고 했는데 이 안 해주는 것, 이거 자체는 계약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 대표가 필요하다, 함께하고 싶다, 원래 어두어로 돌려달라, 감정적인 호소를 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럼 이 체제로 복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이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거나 따로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민 대표가 없는 체제 안에서 뉴진스는 활동 못 하겠어. 우리는 그냥 태업을 할 거야. 하이브 말은 못 듣겠어. 이렇게 나갔을 때 자, 이런 행동을 보이면은 이건 또 표준 계약서상의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6조 을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여기서 을은 뉴진스에 해당되겠죠. 2항입니다. 을은 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 활동을 해야 된다.
연예 활동을 하는 건 역시 그들의 의무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그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라든지 많은 투자가 현재도 들어가고 있고 매달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되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활동을 안 한다? 이거 자체로 문제가 돼서 멤버들에게 회사가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적 절차를 취한다? 이건 뉴진스 입장에서는 바라는 걸까요? 안 바라는 걸까요? 바라는 겁니다. 왜냐? 소속사가 소속 연예인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킨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신뢰관계 파탄의 요인이 돼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태업을 할 가능성도 제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자발적 활동 중단은 사실 팬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팬덤을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있어도 그들이 활동을 하고 노출해야 돼요. 팬들이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사실 대중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대체제가 나타나면 금방 또 갈아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버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업을 하는 게 결코 그들 입장에서 좋은 시나리오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답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파국인 거죠. 파국. 14일에 말미를 준 것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죠. 어떤 이유를 들지는 그들이 실제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면 그때에 알려질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양쪽이 싸울 정도니 이거는 신뢰관계를 파탄됐다고 봐달라. 이쪽으로 갈 확률이 꽤 높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너희 문제 있어라고 먼저 소송은 절대로 걸지 않을 겁니다. 자, 이때 대중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팬덤, 뉴진스의 팬들은 계속 뉴진스를 응원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팬덤 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냥 뉴진스를 알고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 대중들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이거 제2의 피프티 사태네 라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그동안의 싸움 구도와 전혀 달라요. 자, 왜 달라지냐면은 지금까지 이 뉴진스는 피해자였습니다. 고래 싸움에 정말 새우등 터진다고 어른들이 싸우니까 아래서 뉴진스는 너무나 힘겨워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고 우리는 정말로 활동하고 싶어요 하는 피해자라는 거죠. 근데 이 가처분 신청을 내는 순간부터는 당사자가 됩니다. 막연한 피해자가 아니라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대중들이, 팬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과연 그들의 법률 대리인을 누가 맡게 될까요? 이건 역시 지켜봐야 되겠지만 법무법인 세종이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은 이미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서 법률 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경우 민희진 전 대표의 이름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세종이야? 그럼 혹시라도 뉴진스 멤버 그들 뒤에 민 전 대표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게다가 또 같은 변호인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 되면은 하이브는 지금까지는 공론화시키지 않았던 템퍼링 카드를 꺼내 들 겁니다. 이거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부추긴 거 아니냐, 빼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때부터는 템퍼링으로 또 다른 범죄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인용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인용받는 순간부터 뉴진스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이브 어두와는 별개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누구랑 계약을 하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가처분이죠. 가처분이에요. 그러니 이와 상관없이 하이브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거죠. 즉, 가처분을 통해서 지금 당장 계약은 효력이 상실됐지만 과연 이 문제가 누구로 인해서 불거진 걸까? 이로 인한 피해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뉴진스는 계속 소송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을 받았어도 어떤 이유로 인용받는지도 중요해요. 팬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인용되면은 그거 봐라, 뉴진스 말이 맞았다, 이걸로 가겠지만 일반 대중의 생각은 구체적 이유를 좀 더 들여다볼 거예요. 하이브나 어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인용받았으면은 뉴진스를 더 지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최상의 그림인 거죠, 뉴진스 입장에선. 근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니까 인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 결국은 이걸 원한 거구나, 이걸 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용을 받아서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한다? 이때 중요한 거, 뉴진스의 이름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5명이 다 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상표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활용할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진스의 이름을 포기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기각될 시입니다. 뉴진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인 거죠. 자, 물론 그동안은 인용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잘잘못은 본안 소송에서 가리지만 그걸 떠나서 신뢰관계 자체가 파탄됐다는 걸 법원이 꽤 많이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근데 피프티 사태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때 기각이 나왔죠. 그때도 여러 가지 판례를 봤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있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당치 않아 라고 본 거죠. 누가 봐도 전 멤버 3인이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일종의 의도를 갖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뉴진스가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걸 기각했을 때는 역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 그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이유로 문제를 삼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피프티 전 멤버 3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고 관련 기사도 쏟아질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기각되면은 아, 기각됐구나, 하이브는 돌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거 봐라, 얘들아, 법원도 아니라고 하지 않냐, 그냥 원래대로 우리랑 열심히 활동하자 하겠지만 그들이 돌아올까 생각하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기 때문에 저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로 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하이브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맨 처음 대문으로 달았던 정말로 3천억 원이 맞아요?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지금 3천억 정도 된다라고 봤는데, 자, 표준 계약서입니다. 보세요.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어두어의 직전 2년입니다. 2022년 매출은 186억 원. 생각보다 좀 낮죠. 근데 지난해 매출은 1,103억 원. 거의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근데 월 평균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 1,669억 원을 24로 나눌게요. 그럼 월 평균 얼마? 52억 8,750만 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5년이 남았다? 60개월을 곱해야겠죠. 52억여 원에 60개월을 곱하면 그 답은 바로 3,172억 원이 됩니다. 이 계산대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표준 계약서 상에 소속사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하게 될 위약금 규모는 3천억 원대가 맞습니다. 물론 이게 100% 인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 계약 해지의 이유, 문제를 삼게 된 이유가 어두어나 하이브의 잘못이라고 했을 때는 뉴진스는 이걸 물 필요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두고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도 줘야 되는 입장에서도 절대로 질 수 없는 게임이죠.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이야기들, 주장들이 난무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수많은 생채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짚어봤고, 물론 이거 외에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정말 뇌피셜, 가상 시나리오임을 말씀드리고 향후 25일 후에 정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저희가 지켜본 후에 또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짚고 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